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탈모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 탈모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닌 심각한 고민이겠죠. 어떤 영양의 불균형 상태라든가 또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로 인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즘 들어서 여성분들도 이제 탈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20%가 탈모 고민을 안고 있는 셈인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탈모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 탈모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닌 심각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임태형 원장님과 함께 탈모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임태형입니다. 최근 들어 생활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빠지게 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러한 탈모 증상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선혜 씨, 안세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뭐 어디 안 좋은 것 같다, 저기 아픈 것 같다, 막 이랬는데 오늘은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탈모 아닙니까? 제 머리가 이게 전문용어로 이게 참머리, 이게 말총머리 뭐 이런 거거든요. 오늘 탈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훅 가요. 아, 그래? 네. 네,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아마 좋은 정보가 많지 않으실까. 네, 사실 우리가 탈모하면 남성분들의 문제다. 네,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저도 그렇고요. 주위에서 여성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그래요?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여성분들한테도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 네, 집중해 주세요. 네, 보통 우리가 너 머리카락 엄청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뭐 탈모 아니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원장님, 이 탈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네. 탈모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머리가 있어야 될 때 머리가 없는 것을 탈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인도 머리가 전혀 빠지지 않는 경우는 없겠죠. 하루에 한 50개에서 70개 정도의 머리가 빠지는 것은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100개 이상의 머리가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100개, 70개 하니까 그 100개를 언제 그걸 세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예, 근데 이 그러니까 그 100개 세기가 되게 힘들어요. 또 머리 감으면 이렇게 다 하수구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 이 벽에라든가 이불에 뭐 몇십 개 떨어져 있다던가 드라이로 이렇게 머리를 말릴 때도 몇십 개 떨어졌던가 이러면 사실 머리 감을 때도 그만큼은 빠졌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위별로 뭐 이름들도 또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탈모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탈모에는 소위 이제 대머리라고 부르는 남성형 탈모부터요. 우리가 동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기 시작하는 원형 탈모증, 또 이렇게 머리 소개가 없어 보이는 여성형 탈모, 또 출산 후에 머리가 빠지는 산후 탈모, 또 우리가 정신질환으로 머리를 자꾸 뽑아내는 그런 질환들이 있어요. 우리 손톱 깨무는 것처럼 발모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탈모도 있고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루푸스에 의한 어떤 질환에 의한 탈모도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성 탈모, 뭐 지루성 탈모 이런 여러 가지 탈모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종류가 정말 이게 다양하게 이게 많은 것 같은데 탈모 원장님, 이 왜 생기는 겁니까? 탈모하면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논문들을 보면 양가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탈모가 있을 경우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50% 내외, 여성분들의 경우는 한 20% 내외에서 탈모가 발현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이라든가 유전적 소인을 간과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남성 호르몬, 남성형 탈모와 관련되어 있는 남성 호르몬만 탈모의 원인이냐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일 중요한 원인은 남성 호르몬인데요.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모낭에 가게 되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호르몬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모발 성장 인자의 그 발현을 억제시키고 모발을 파괴시키는 그런 인자들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머리를 잘 빠지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남성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한 최근 들어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 탈모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다 이 말씀이신데 여성 탈모는 여성 호르몬이 문제인가요? 여성 호르몬은 탈모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항상 뭔가를 북돋아주고 길러주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은 탈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단, 그럼요. 요즘 들어서 여성분들도 이제 탈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성분들은 남성하고 틀리게 해마다, 달마다 이렇게 달거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빈혈이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영양의 불균형 상태라든가 또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로 인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여성분들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보다 그 나이대가 네. 그 젊은 학생 이제 그 책가방 메고 다니는 학생이 그 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저건 좀 질환 아닌가. 근데 이거 탈모라는 거예요. 네. 그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던데 이게 원인이 있을까요? 이런 원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탈모는 아마 원형 탈모로 보이는데 그 원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보다는 면역계 질환이기 때문에 몸 상태에 이제 균형이 깨지면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우리가 최근에 뭐 대학 입시 공론화 위원회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취업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취업하고 나면 결혼 굉장히 힘들고 결혼하고 나면 또 육아 힘들잖아요. 평생 힘든 거예요.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와 삶의 십자가들이 탈모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크닥터 토닥 탈모와 한방 치료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탈모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여기 보시면 잘못된 생활 습관, 뭐 밤새워 우리 안세영 패널님 자주 하시죠? 음주, 밤낮이 바뀐 생활 이런 것들. 저 잘못된 식습관, 육류 위주, 인스턴트 식품 위주, 튀김 종류 위주. 또 과도한 스트레스. 또 한의학적으로 보면 소화계통이 안 좋다거나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우리 혈액순환 상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탈모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탈모의 치료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의학 하면 침이죠. 침은 일단 두피 쪽으로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약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약으로 주사액처럼 액을 만들어서 두피에 살포하는 건데 이것은 염증을 없애주고 혈액순환 상태를 개선시켜주고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또 한의원 하면 우리가 한약을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한약은 어떤 장배 부조화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보강해주면서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혈액순환 상태를 개선시켜주거나 호르몬의 평형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추나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목을 통해서 두피 쪽으로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경추라든가 이런 데가 틀어져 있다 보면 두피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잘 잡아줘가지고 두피 쪽의 순환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추나요법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방 두피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피가 청결하지 못할 경우에 각질도 제거해주고 그거에 자극도 주면서 혈액순환 촉진시켜주고 또 영양을 직접 살포해주는 이런 한방 두피 관리를 통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여기 굉장히 붉은붉은하고 이렇게 염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휑하죠. 근데 치료하고 나서 옆에 보시면 굉장히 두피도 깨끗해지고 머리가 굉장히 굵어지고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피부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요즘 많은 지루성, 스트레스성 탈모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피를 확대해 보면 염증도 굉장히 심하고 각질, 피지 굉장히 많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치료하고 나면 두피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많이 깨끗해지고 그 좋은 상태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윳빛깔 피부라고 하잖아요. 두피도 건강한 피부는 우윳빛이 납니다. 우윳빛깔 두피. 다음 또 치료 사진 보시면 요거는 원형 탈모증이 원형 탈모증에도 증상이 많이 있는데요. 전두형 탈모라고 해서 원형 탈모 조그만하게 동전 구멍만하게 생겼다가 머리가 전체가 다 빠진 거예요. 이분은 전체가 다 빠지는 전두형 탈모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치료하고 나서 완벽하게 복구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치료가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표정이 난 궁금하다. 네, 삶을 초상권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정이 이렇게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초상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인생을 새로 사시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예. 정도면. 되게 고맙게 생각하셨던 네, 그런 네. 환자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 보니까 그 뭐 모낭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머리카락이 하나 정도 나오다가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고 2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치료를 딱 한 거 보니까 막 2개, 3개 이렇게 예. 나오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탈모에서 제일 중요하신 게 이렇게 두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머리는 두피의 뿌리를 받고 자라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땅에 안 좋으면 너무 말라도 말라서 죽겠죠. 네. 너무 또 수분이 많아도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면 붓가리도 해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영양제도 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똑같은 개념으로 그 탈모를 치료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까 침요법 있었잖아요. 네네. 그 두피에다 침을 직접 이렇게 놓으시는 건지. 네, 두피에다가도 놓고요. 네. 이제 배, 팔다리 이런 데 전신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혈자리에 침을 놓게 되죠. 근데 그 침이 아프지 않나요? 뭐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맛있냐고 물어보면 다 맛있다고 할 거고요. 한의원에서 침 아프냐고 하면 다 안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하겠죠. 하시죠. 그러나 뭐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의 원인과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환이든 그렇겠지만 특히 탈모는 더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직은 괜찮지만 혹시 탈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탈모의 전조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머리에 유분이 많은 겁니다. 뭐 머리를 하루 정도 안 감으면 머리가 이렇게 떡이 질 정도로 엉겨 붙는다든지 항상 유분이 좀 많이 있다든지 네. 두피에 비듬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두피에 뾰루지가 많이 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피를 만지면 통증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피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두피의 상태라든가 유분이 많아지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아 나는 탈모 진행될 확률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한 3일만 안 감아도 너무 안 가려워요. 감으셔서 왜 이렇게 긁으세요? 아니, 자꾸 이렇게 가려워 하니까 자꾸 가렵게 되네요. 예, 옆으로 좀 가야겠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네.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방법 좀 알려주세요, 원장님. 예, 일단은 뭐 요즘 집에서 아마 샴푸 대부분 쓰실 텐데요. 우리가 요즘 뭐 케모포비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학약품에 대해서 상당히 몸에 유해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샴푸에는 대부분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적게 들어있는 그런 샴푸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천연 성분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샴푸를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샴푸를 오랫동안 좀 여유 있게 하시면서 잘 헹궈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웬만하면 샴푸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우리가 드라이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열풍으로 드라이를 하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두피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냉풍으로 웬만하면 건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육류 위주의 식사 습관은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흡연, 이거 혈액순환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머리카락에 영양공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흡연도 역시 탈모에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하는데 수면도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다 받아들이겠는데 왜 그 머리 감기를 왜 저녁에 해야 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한의사니까 무슨 음양의 조화랄지 뭐 오장육부의 조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굳이 말하자면 저녁에 이제 음기운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을 자라는데 음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저녁에 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낮에 생활하시다 보면 머리에 노폐물들이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침에 샴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들이 다 씻겨 나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밖에 외부 활동을 하면 자외선을 쐬거나 이렇게 되면 머리에 안 좋기 때문에 또 아침에는 출근하거나 등교하거나 다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샴푸를 제대로 헹궈내기가 어렵죠. 마음이 바쁘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저녁 시간에 머리에 묻혀져 있는 노폐물도 좀 씻어내고 여유롭게 샴푸를 잘 헹궈내시라는 의미로 저녁에 샴푸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아침에 하셨어요? 지금까지? 일단 머리를 감으셨죠? 감기는 감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육류 위주의 식단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단을 해야 되는지? 뭐 채식 위주 또 단백질이라는 것이 모발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육류를 섭취하시더라도 너무 굽거나 튀김 종류의 음식보다는
뭐 삶거나 이런 종류로 육식을 섭취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음식들, 식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나오면 꼭 저한테 음식을 물어보세요. 네. 제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아닌데 그러나 한의학적 원리를 가지고 또 영양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발 성장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 같은 음식 또는 아몬드나 땅콩 같은 그런 견과류 음식들이 굉장히 그 탈모에 네.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탈모는 신장 기능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음식들이 씨앗 종류의 음식이면서 네. 검은 색깔이 또 신장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검은 색깔의 씨앗 종류 음식이 탈모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은 콩. 검은 콩, 검은 깨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검은 콩에는 모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은 콩 많이 드시면 모발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아까 그 토크2에서 증상 뭐 치료법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한약으로도 네. 뭐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한약재들이 좀 도움이 되는지 이건 영업 비밀인가요? 아, 뭐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마다 그 사람의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맞춤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걸 영업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우리가 약재 중에서는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건 복분자라는 약재가 있어요. 뭐 남자들의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데 대표적인 약재로 되어 있는데 그 복분자 자체도 탈모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철이 약간 뭐 지나긴 했지만 복분자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어떤 시럽이라든가 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드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분자. 복분자. 복분자는 좋지만 복분자 주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아, 예. 병주고 약주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탈모 예방에 좋은 두피 마사지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는 두피의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두피의 상태를 좋게 해주는 게 탈모를 예방하고 네. 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상건막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머리 전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건막인데 거기에 머리가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상건막은 우리 뒤에 목의 근육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 뒤에 이 머리하고 목하고 만나는 부위 있잖아요. 그 네. 부위를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우리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샴푸 해주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죠. 맞아요. 마사지. 요 이렇게 부위가 바로 모상건막이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요 부위를 이렇게 자꾸 눌러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르는데 내 두피가 너무 딱딱해서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부들부들해야 되거든요. 땅이 너무 딱딱하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들부들해질 수 있을 정도로 하루에 한 번에 5분 정도 해서 2회나 3회 정도 해주시면 두피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이발소 그 어르신이 꼭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거 이상한데 막 이랬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아마 그거는 수업 시간에 머리를 깎으러 와서 정신 차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럴 수 이 의학적으로 보면 모상건막에 자극을 줬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마사지도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찬비처럼 나무 재질로 된 빗들이 있어요. 그걸로 네. 그 모상건막 부위를 자꾸 두드려 주시는 것도 그 두피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피를 과하지 않게 좀 자극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탈모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분 어떠셨나요? 머리카락 건강, 두피 건강, 그다지 관심을 적게 가졌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에 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그저 관리도 좀 하고 네, 뭐 네. 이래야 될 것 네, 같아요. 서로 저는.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우리. 그럽시다. 정말. 근데 사실 그 건강할 때 지금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원장님 끝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탈모, 유전적 이상의 강한 질환이긴 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방치하여 악화시키기보다는 적극적인 한의학적 치료와 두피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자신감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 탈모 증상, 외관상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많으셨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평소 생활 습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꾸준한 치료, 적절한 치료로 행복한 100세 인생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오늘의 건강업 운동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신용훈입니다. 오늘은 경직된 목 주변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입니다. 쇄골 아래 가슴에 손을 대고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목은 좌측으로 꺾어 턱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유지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쇄골 아래 가슴을 대고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고개를 반대쪽으로 꺾고 턱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줍니다. 마찬가지 10초간 유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모근 스트레칭입니다. 머리를 좌측으로 회전한 후에 턱을 내려 바닥을 바라봐 줍니다. 이때 반대쪽 어깨는 바닥으로 지그시 내려주시고 왼손으로 머리 끝을 잡아당겨 바닥을 향해 줍니다. 이때 10초간 승모근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호흡을 내뱉어 줍니다. 반대쪽 또한 고개를 우측으로 돌려 반대쪽 어깨가 바닥을 향하게 유지시켜준 후에 턱을 내려 손끝으로 바닥을 향할 수 있게 10초간 호흡을 자연스럽게 내뱉으면서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상 경직된 목 주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건강한 혈액순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